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한테 2025년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한도, 특례가 연장이 됐습니다. 2025년 퍼펙트 전산세무 2급책은 280페이지고 전산세무 1급 교재는 263페이지예요. 전산세무 2급 교재 28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맨 아래로 내려올게요. 맨 아래 보시면은 2025년 여기 280페이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7년으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산 세무 1급은 263페이지에 있어요. 전산 세무 1급은 263페이지, 2025년이 아니라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례가 있는데 이것도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게 2028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한도에 대한 규정이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 중고자동차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세무 2급책은 2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2028년 그 다음에 중고 2028년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개정되었냐면 중고자동차 매출액에서 중고자동차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고자동차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게 265페이지에 있어요. 265페이지 전산세무 1급은 여기에서도 2025가 아니라 2028 그리고 이거 중고자동차 제외가 이제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 매출액에서 여기에서 빼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게 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했다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였는데 4%로 바뀌었어요. 교재에서 전산세무 2급은 552페이지입니다. 전산세무 2급 552페이지에 보면 미발급 등의 경우에서 여기 가공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이게 2026년부터 3%였던 게 4%로 바뀌고요. 전산세무 1급은 이게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500페이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경우
가공세금 계산서가 이게 3%였던 것이 4%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이 있는데, 자, 이게 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자,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한마디로 유튜버죠. 자, 유튜버도 그럼 이제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산세무 2급 교재 26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뭐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줄여서 쓸게요. 유튜버도 뭐 추가됐다. 자,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1급에서는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튜버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이제 적용된 지 상당히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느냐. 이제 한도를 좀 줄이겠다. 지금은 현재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고 부가가치세는 1기 확정 때 10,000원, 2기 확정 때 10,000원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좀 절반으로 줄여서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10,000원, 부가가치세는 5,000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없애려다가 다시 취소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제가 강의를 드리는 시점에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 그러니까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240만 원은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 몇 년째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바뀌어야겠다. 월정액 급여를 210만 원을 260만 원, 그 다음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을 3천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산 세무 2급 교재에서는 325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700만 원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게 324페이지에 있네요. 324페이지 세무 1급에서는 210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 50만 원이 올라가서 260만 원, 그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700만 원 이렇게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까지는 자녀 숫자와 관계없이 2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개정 내용은요. 이거 그냥 20만 원이 아니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책에서는 327페이지에 있고 2025년 세무 1급에서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전산 세무 2급 교재 327페이지 표 맨 위에 월 2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월 1인당 2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자녀라고 써볼까요? 월 자녀 1인당
20만 원 한도. 자, 전산 세무 1급 교재에서는 325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자, 보육수당 월 1인당 20만 원 한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원천징수 세율이 일부 인하된 게 있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 교재는 331, 전산세무 1급은 329페이지입니다. 자, 전산세무 2급 331페이지에 보면 여기 종신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4%가 아니라 3%. 자,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1급 교재는 329페이지에 있어요. 4%가 3%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7천만 원 초과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었는데, 자, 개정 후 자녀가 있으면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네요. 자녀가 한 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50만 원, 400만 원. 3명부터는 똑같아요. 2인 이상과.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씩 늘어나네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250만 원이 기본공제 한도지만 자녀가 한 명 있으면 275만 원 한도, 2명 있으면 300만 원 한도입니다. 이것도 교재 352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산세무 2급 교재의 경우에는 352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한도에 대한 거 있죠. 300만 원, 250만 원 써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자녀 한 명이 있으면 이제 350만 원.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이면 기본공제 한도가 275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도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제 한도도 추가 공제를 더하면 400만 원과 300만 원을 더하면 최대 700만 원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 전산세무 1급에서는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47페이지, 자, 조금 올라오시면 있죠. 자, 먼저 7천만 원 이하, 자녀가 1인이면 350만 원 한도고,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얼마? 400만 원. 자, 7천만 원 초과자. 자녀가 1인이면 275만 원. 자녀가 2인 이상이면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최대 6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한도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또 살펴봤고, 교육비 부분이 크게 2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교육비 관련 개정해가지고, 자, 기존에는 언급이 없었는데, 자, 예를 들어, 자,
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 후, 자, 이건 잘 봐야 돼요. 평생교육시설이나 학교 말고 그 외에 학위취득과정 교육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들 보면 예를 들어 자, 만약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이제 만약에 응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대학교에서 회계학 몇 학점 이상, 뭐 경영학 몇 학점, 경제학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이러한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거 학교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학위 취득 과정으로 학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거는 교육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산 세무 2급에서는 354페이지, 세무 1급은 348페이지인데요. 세무 2급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그러니까 학교 평생교육시설 이외에 학위취득 과정. 자, 이거는 이거 특별세액공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이렇게 이제 적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1급에서는 348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생교육시설하고 학교는 이건 어차피 교육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학교하고 평생교육시설 이거 이외 학위취득과정. 이때는 어떻게 한다? 교육비도 해주고 신용카드도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바뀐 게 있어요. 2025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이거 본인이 그냥 내는 거다 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줬는데 2026년부터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녀가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사업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2025년까지는 사업소득 금액 100만 원 넘게 있네, 150만 원 있네,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 부모님이 교육비 내줬다?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됐는데 사실 그 대학교 수업료 아시잖아요. 적게 150만 원 벌어가지고 그 대학교 교육비 못 내죠. 그러니까 그냥 소득 제한 없이 부모님이 교육비 내줬으면 부모님이 그냥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교육기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예전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이거 교육비 세액공제 됐었고 학교를 들어가면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됐죠. 근데 조금 늘어났네요. 예체능만 됩니다. 만 9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체능,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있죠. 이 경우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이제 학원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술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미술학원을 끊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이제 학부모들이 보면은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되니까 그만 보낼게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1, 2년 정도 더 연장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고칠 부분이 조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전산세무 2급 360페이지부터 보면은, 교육비가 이제 소득 제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좀 고쳐볼게요. 전산세무 2급 360페이지입니다. 좀 내려오면 소득공제 있죠. 소득공제에서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가 소득금액 제한이 있었죠. 이제 소득금액 제한이 없는 걸로 바뀝니다. 360페이지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소득금액 제한이라고 써 있죠. 이거를 이제 소득금액 제한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교육비 있죠. 유치원 종일반 공제 대상 유치원 있었죠. 여기에 추가로 만 9세 이하 또는 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수학학원, 영어학원 안 돼요. 예체능만 됩니다. 예체능 학원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있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이제 교육비 이거 소득 제한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원이어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대학원이어서 원래 안 되는 거고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있다면 원래 작년에 안 됐죠. 근데 이제 2026년부터는 소득이 있다면 대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 규제라는 말을 좀 이거를 지울게요. 대학원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X인 건 맞는데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1급은 354페이지에 나옵니다. 세무 1급 354페이지 이거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거 소득 금액이 이제 X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 그 다음 이제 357페이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거 9세 이하, 초등학교 2 이하, 이렇게 쓸게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체능하고는 가능.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소득금액 제한이 아니라 소득금액 제한 있음. 제한이 없는 걸로 바뀌었죠. 소득금액 제한 없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것도 예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358페이지 예제 있죠. 소득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규제 이거를 좀 해설해서 지울게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줬고 그 다음에 10만 원 초과분은 특례기부금 15%만큼 세액공제를 했는데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생겼죠. 10만 원을 초과하면서 이거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하면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이거 전산세무 2급 365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금 책이 이걸 같이 취급을 했는데, 자, 고향 사랑을 지울게요. 그래서 고향 사랑은 어떻게 된다? 자, 10만 원 이하는 동일해요. 110분의 10. 자,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자, 100분의 4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산 세무 1급은 359페이지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향 사랑은 따로 적을게요. 자, 고향 사랑. 자, 아까 전에 10만 원까지는 얼마를 해준다고요? 자, 110분의 100만큼 세액공제. 저 그리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100분의 40입니다. 저 그 다음에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자, 월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세대주만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자의 월세까지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네, 자, 이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주말 부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지금도 보면 이제 정부기관들이 좀 이사를 조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있던 뭐 해양수산부가 뭐 부산으로 이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주말 부부인 경우 있죠. 그래서 남편도 월세를 구해서 살고 아내도 월세를 구해서 사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이 중에 하나만 적용 가능했는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세대주의 월세가 예를 들어 7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월세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었냐면 그냥 이거 큰 거 700만 원만 적용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월세까지 월세 공제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산 세무 2급은 366, 세무 1급은 365페이지인데요. 자, 366페이지 월세액 공제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해 볼게요. 세대주 플러스 기본공제 대상자 합쳐서 1,000만 원이다. 자,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1급은 361페이지에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자, 이게 이제 세대주와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합쳐서입니다. 여기까지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가 들어가니까 또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법인세에서 좀 기부금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산세무 1급 102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반 기부금 있죠. 그래서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거 있는데 자, 여기 종교단체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종교단체는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26페이지에 보면
이거 기부금 한도액에서 사회적 기업이 기부한 거 20%가 30%로 바뀐 게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교재 1025페이지입니다. 그럼 일반 기부금에서 범위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3번에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외국 종교단체는 제외.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기부금의 한도액이 있는데요. 자, 1026페이지입니다. 자, 1026페이지에 보면은, 자, 기부금의 한도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은 20이 아니라 3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 좀 개정된 게 있어요. 이게 세율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692, 697, 759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자, 예전에는 세율이 9, 19, 21, 24 이렇게 있었다면 이게 1포인트씩 늘어났죠. 자, 먼저 교재 692페이지입니다. 자, 692페이지, 자, 위로 쭉 올라오면은 세율에 대한 게 있죠. 이게 이제 10, 20, 22, 24. 24에서 1포인트 올라가니까 25. 자, 마찬가지로 10, 20, 22, 25. 그러니까 최저세율이 10%고 최고가 25%가 되죠. 그래서 697페이지입니다. 자, 697페이지에 보면 계산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계산구조 보면 9에서 24%가 아니라 10%에서 25%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759페이지가 있어요. 자, 759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살짝 올라가 보면은, 자, 2억 원, 이건 어떻게 돼요? 10, 20, 22, 25.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10%고, 이번에는 앞에 금액을 좀 고칠게요. 1,8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7억 8천만 원이 아니라 39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완전히 지울게요. 39억 8천만 원. 그리고 3천억 초과는 625억이 아니라 655억 8천만 원. 뒤에 누진공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율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있었는데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3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교재 760페이지. 76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산 세무회계와 관련된 개정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